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설사의 현실적인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Let me take another selfie. 설사는 아주 흔한 증상이죠.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겪어보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설사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초점을 설사가 생기는 이유, 발병 기전으로 분류를 해보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삼출성 설사, 두 번째는 분비성 설사, 세 번째는 삼출성 설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특이한 지방변이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설사라는 것은 뭔가요? 한마디로 대변에 물이 많은 것입니다. 삼투성 설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우유를 마시거나 아니면 식이섬유가 많이 든 야채를 많이 먹거나 했을 때 변이 묽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대장으로 많이 내려가면 대장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삼투압 때문에 오히려 물을 분비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대변이 묽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 삼투성 설사는 특징이 있는데요. 변이 좀 묽은 편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식을 했을 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설사가 멎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삼투압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분비성 설사인데요. 대장에는 물펌프가 있는데 대장에 어떤 자극이 이 물펌프를 켜게 돼서 대장 안으로 물이 줄줄 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가 대장벽을 자극했을까요? 담즙산처럼 우리 몸에 분비하는 물질일 수도 있지만 주로 세균의 독소가 자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안 좋은 음식,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분비성 설사가 되는 것이고, 분비성 설사의 특징은 물이 줄줄 새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물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삼출성 설사인데요. 삼출물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대장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은 왜 생길까요? 균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만성 염증 질환이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던가 크론병 같은 질환에서 이런 설사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설사의 특징은 설사 안에 피가 섞여 있거나 고름이 섞여 있거나 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죠. 자, 마지막 4번째는 지방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주 특징적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기름기 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지면서 화장실에 가면은 설사를 하게 되고, 설사를 보면은 대변들이 물 위에 둥둥 뜨게 됩니다. 지방 때문이죠. 지방은 물 위에 둥둥 뜨잖아요. 이 지방변은 또한 악취를 강하게 풍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사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많이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설사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라고 하는데요. 몸 안에 들어온 독소나 세균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하기 때문이죠. 무조건 지사제를 먹어서 설사를 멈추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설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됩니다. 영어로 타임 리미트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설사를 하는 동안 몸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가 멈출 때까지 우리 몸을 잘 견딜 수 있게, 지켜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적인 팁은 설사가 멈출 때까지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설사로부터 우리 몸을 어떻게 지키느냐. 설사로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을 몸 안에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수액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집안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경구 수액요법이라고 하는데요. WHO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세계 국가 같은 데서는 콜레라 같은 수분 손실이 많은 설사를 많이 해서 특히 아이들이 많이 사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충하면 될까요? 물 마시면 어떤가요? 물만으로는 보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소금물은 어떨까요?
소금물만으로도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포도당과 소금이 같이 들어있을 때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소금과 포도당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경구수액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삼투성 설사처럼 물을 오히려 빨아들이게 돼서 설사를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소금과 설탕을 넣어서 물에 넣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표를 한번 잠깐 볼까요? WHO에서 만든 경구수액제가 나와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경구수액제제, 그리고 사과주스, 이온음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 300을 넘으면 안 됩니다. 사과주스나 이온음료는 300이 넘으니까 설사할 때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란 말이냐,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리터의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다가 소금을 반 스푼을 넣으시고 설탕을 6스푼을 넣습니다. 그래서 잘 섞어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빨대 아니면 스푼으로 한 모금씩 드시는 겁니다.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설사하는 동안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설사를 4가지로 봤는데요. 삼투성 설사는 변이 좀 묽은 편이고 금식을 하면 설사가 바로 먹게 된다. 분비성 설사는 물설사 쭉쭉 나오게 되고 금식을 해도 변이 멎지 않는다. 삼출성 설사는 대변에 피나 고름이 보이게 된다. 자, 4번째는 지방변으로 대변이 물 위에 둥둥 뜨게 되고 냄새가 지독하게 된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구수액요법을 하실 때는 깨끗한 물 1리터에다가 소금 반 스푼 그리고 설탕 6스푼을 넣어서 잘 저어 드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설사를 하시더라도 경구수액요법을 하시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발열이나 구토가 심할 때, 두 번째는 설사가 너무 심해서 몸이 많이 처지거나 오래가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설사에서 피가 보이거나 고름, 쌀뜨물 같은 것이 보이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사를 하게 되면 음식도 조심을 해야겠죠. 기름진 음식이라던가 맵고 짠 음식, 차가운 음식, 그리고 과일, 나물, 야채 모두 좋지 않고요. 밀가루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설사를 하게 되면은 어머니께서 흰죽이랑 간장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설사를 하게 되면 음식은 가볍게 드시고 경구수액요법을 같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힘든 설사 기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